무엇 하나 하려고 하면 이유를 계속 묻고 예민하게 불안해하는 아이 쉽지 않으시죠? 오늘 그 아이의 코칭법과 공부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 학습. 아자TV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성격 유형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한번 성격 유형에 대한 초간단 정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사고형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향은 사람은 외향, 내향. 그러니까 외향, 내향이냐? 네. 그다음에 한 축은 이제 좀 사람 중심이냐? 하나는 사고 중심이냐? 이성 중심이냐? 이렇게 네. 구도를 나눴었어요. 그 구도에서 사고형 아이는 이제 내향인데 사고 중심, 이성 중심의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사고, 이성, 결과 중심. 결과 그렇죠? 중심.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마지막 이 과정을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혹시 기질과 성격이 좀 다른 거 아세요? 기질과 성격. 주로 비슷하게 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질과 성격이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기질은 네. 어렸을 때 왜 유독 순한 애가 있죠. 그냥 우유 이렇게 물리면 그냥 자는 애. 그런가 하면 막 이렇게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 분유 먹는데 막 2-3시간 걸리는 겪어보셨죠? 그런 애들 느린 아이, 까칠한 아이, 태 뱉는 까칠한 아이. 그래서 이거를 타고난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질이에요. 타고난 시작점. 네, 그러니까 타고난 시작점이 기질이에요. 그럼 성격은 뭐냐면요. 타고난 시작점에서 이제 정서, 인지 발달, 사고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격 우리 왜 예전에 어머 쟤 옛날에 안 그랬는데 되게 변했다. 가끔 이런 친구들 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성격은 실은 20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소성 요소가 있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영상에서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 기질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그렇죠. 타고난 시작점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건 타고난 시작점. 음. 그런데 성격은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내가 우리 아이의 성격에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성격을 이상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은 굉장히 좋게 발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 기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 관점에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온유온, 이렇게 강점 위주의 피드백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드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놓쳤었는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럼 넌 기질을 바꿔야 돼? 이런 말은 안 되겠네요. 갑자기 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기질 기반으로 그 기질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격은 형성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이어도 안정감을 주고 이러면 나중에 발표는 잘할 수 있죠. 기질은 그런 기질은 아니지만. 그렇네. 그래요. 그럼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사고형, 이 아이의 경우는 또 신중형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유형, 분석형, 신중형, 사고형. 이런 유형으로 불리는 아이의 특성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볼까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과 성격이 좀 이렇게 혼동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성격은 얼마든지 강점 피드백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그래도 좀 쉽게 갈게요. 그러면 어릴 때 왜 끈적거리는 거 만지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래야 밟아. 그러면은 싫어. 묻는 거 싫어. 그리고 한 발짝 가서 발 닦아달라고. 한 발짝 가서 발 닦아달라고. 모래 들어왔다고. 모래 들어왔다고. 모래 들어왔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묻으면. 실은 그런 기질 애들이 사고형 분석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뭔가 예민하게 캐치하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고형 기질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장점, 단점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사고형 애들의 단점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뭐 A양도 있고. 너무 까칠해. 너무 까칠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 맞아.
오늘 짜장 좋아? 그러면은 막 아니 그건 왜 싫으냐면 야! 뭐 이렇게 입 닫아!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어제 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어제 먹었잖아. 어제 그거 먹었잖아.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의 단점은요. 좀 우리 입장에서 엄마들 관점에서 부모님들 관점에서 단점으로 보여줄 요소가 뭐냐면 예민하고요. 얘기 불안이 많아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불안 이거 좀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얘기 불안은 자기가 행동할 거에 대해서 이미 앞서가서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언적 불안. 그러니까 이거요. 엄마 선생님이 만약에 안 오시면 저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딸이네. 그렇죠. 유치원에 놔뒀는데 이따 오면 선생님 오실 거야 그러면 이러는 친교형이 있다면 얘는 엄마 만약에 안 오시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오시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혼자 있으면 누가 두드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외 변수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미리 앞서가서 고민하고 또 앞서가서 막 만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왜 이렇게 불안이 많지? 아니 왜 5학년인데 집에 혼자 못 있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내향이면서 사고형의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은 친구죠. 그래서 얘기 불안이 좀 많고 예측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본인이 편하고 또 본인이 해봤던 거. 방식. 그 방식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겠네요. 그냥 거기 가면 안 돼? 그냥 다른 데 가기 싫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당혹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이렇게 모험을 안 하지? 쟤는 왜 이렇게 시도를 안 하지? 애가 왜 이렇게 뭔가를 따지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드시냐면 말하다 지쳐. 내가 엄마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서 해보면 된다고. 왜 무조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인상 써? 엄마 지금 인상 썼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반면에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애들의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죠. 꼼꼼하죠. 그다음에 뭐 준비 잘하고 우리 A 양 예전에 엄마 아빠가 놓쳤는데 동생 내복 챙겼잖아. 그렇죠. 내복 챙기고 막 뭐 챙기고 여행 간다 그러면 막 혼자서 약 다 챙겨놓고 엄마 아빠가 놓친 약도 챙기고 꼼꼼하고. 그럼 막 우리 A 양한테 여행 가서 채용기 혹시 챙겼니? 어머 약 챙겼구나 잘했어. 너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고 치밀하고 예측되지 않는 걸 불안해하다 보니까 잘 챙기고 그리고 막 콘도 나갈 때 다 둘러보고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이 강점이 살기 얘는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강점이 살기 위해서는요 2가지 훈육 방법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훈육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강압적 훈육 방법이 있고요. 발달 심리학에서 발달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애가 발달해가는 연속적 과정에서 어떤 훈육 방법을 쓰느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훈육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강압적 훈육 방법을 쓸 것인가? 네. 2번째는 설명적 훈육 방법을 쓸 것인가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설명적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설명적 훈육은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불안하구나. 알았어. 그럼 엄마가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확증을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면 손에 막 묻혀가면서 그 그림을 해야 돼? 이렇게 그림 맨 처음 배울 때도. 그래서 손에 묻은 걸 씻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림이라는 건 너한테 작품처럼 남겨지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식이 되게 필요해요.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말이 많니?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압적 훈련을 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축되면서 강점이 발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기질적으로 예민하면서 까칠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쵸. 그냥 뭐 저건 왜 이래? 그런 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의도야? 뭐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설명식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 불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큰아이한테 썼던 방식 중에 하나는 얘기 불안.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도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 불안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꼭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너 그때 혼자 있는 거 좀 두려워했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잠깐 5분 동안 갔다 왔는데 무슨 일 일어났었어? 그럼 까먹어요 또. 아니, 몰라. 아니, 안 일어났었어.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은 꼭 사실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네. 맞아. 그쵸. 우리는 생각이 사실이라는 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니까. 네. 이거는 진짜 어른도 위로입니다. 어른도. 우리가 막 불안하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하는데 이 얘기를 애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한다고 그게 사실이 되진 않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 불안이 있었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거에 대한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A양 같은 경우에 지치죠. 말을 많이 하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잘 해주시면 이 사고형 유형은요, 이제 강점이 발휘되죠. 그러면 이제 얘기 불안도 없어지면서 계획하고, 그러면서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얘는 시험 볼 때 무슨 말을 많이 했었죠? 왜 기억 안 나요? 오래전 일이라 한번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엄마 나 이거 잘못 봐도 혼나진 않지? 엄마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불안. 100점 못 맞으면. 못 맞으면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 100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담감을 주는 순간에 정말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막 긴장하고. 그래서 너무 결과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너 정말 이번에 시험 잘 준비했어. 노력 잘했어. 아빠는 너가 50점 맞아도 괜찮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과정을 피드백해라. 그게 필요한 게 이 친구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필요하죠. 특별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제 화딱지가 났었냐면은 진짜 60을 맞아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고 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근데 너가 노력한 걸 봤으니까 됐어. 시험은 네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수정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너무 인지적으로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파격이 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거를 얘한테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염두했던 게 너가 100점을 맞고 안 맞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는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자.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들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실 때 좀 설명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뭘 가르치실 때 한다면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는 게 좋다. 왜냐면 부모가 허술해 보이면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건 그걸 잊지 않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좀 잘하자. 두 번째는 너무 100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좀 고학년이 되잖아요. 시험을 볼 때 이런 친구들은 뭐 하나를 못 풀면 다음을 잘 못 넘어가요. 맞아. 느리고 너무 그 문제에 몰입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시험 보는 스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1분 정도 생각해보고 별표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쭉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푸는 거야. 이거를 좀 연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실력보다 시험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스킬을 좀 알려주어라. 핵심 위주로 내용을 좀 파악하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제 아이들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이제 사고형, 신중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 코칭에 대한 그 두 가지만 잠깐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시죠. 일단 자기 얘기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워낙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식 훈육을 하자라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공부 관점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에 특별히 이 친구들은 그 과정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체크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여주셔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실은 이제 내 아이의 4명의 성격을 좀 같이 얘기해 봤어요. 4 유형의 성격.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모든 성격 유형이
굉장히 빛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강점이 반짝반짝 있다는 빛나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면 과용이 되면 맞아.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점이 부각되어지고 그 빛나는 점이 사그라든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긴장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맞아요. 부모가 만약 결핍만 막 계속 얘기하면 이상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쵸. 더 과해지고 막. 그래서 저희가 또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런 또 추가적 질문 주신 분들도 있어서 유형에 대한 또 좀 생각나는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아이들과 아자합시다.